안녕하세요. 사이버 범죄 수사 4주차 수업 진행합니다. 시간 서비스 거부 공격을 한번 배워볼까요? 자, 서비스 거부 공격은 뭐냐면 20년 저번 달이죠. 저번 달 카카오뱅크와 K뱅크, 신한은행 등 은행 세 곳이 최근 해킹 그룹에게 디도스, 디도스란 건 뭐냐면 분산해서 서비스를 거부, 그러니까 은행을 마비시켜서 은행 업무를 못하게 만드는 거죠. 이거를 풀어줄 테니까 돈을 다오. 이게 이제 그 인질 공격, 랜섬웨어라고 부르죠. 그런 것처럼 한 방편으로 디도스 공격을 받았습니다. 금전적인 피해는 없었지만 일부 은행의 경우 일시적으로 온라인 금융 서비스 장애를 겪었습니다. 시민들은 많이 불편해가지고 그죠? 이에 카카오뱅크는 17일 오전 10시에서 50분 동안 디도스 공격으로 간헐적 인터넷 뱅킹 서비스 지연 현상이 나타났는데요. K뱅크도 같은 날 공격을 받았고 신한은행은 앞서 지난 14일 디도스 공격을 받은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두 은행에서는 차단 프로그램, 미리 디도스 공격이 올 걸 준비해서 이 차단 프로그램이 작동해서 지연 현상이 나타나지 않았는데요. 디도스는 서버가 처리할 수 있는 용량 이상의 정보를 한꺼번에 보내서 과부하를 발생시켜 이러한 접속 지연이나 서버가 다운 등의 피해를 주는 해킹 방식입니다. 2014년도 국내 여러 기업과 기관이 무차별적으로 디도스 공격을 받았고 당시 시중은행들도 디도스로 대규모 전산 장애를 겪었습니다. 이후 관련 대응 시스템이 마련돼 2017년 해킹그룹 아르마다 콜렉티브가 주요 은행을 대상으로 디도스 공격 협박 서한을 보내고 실제로 공격했지만 피해가 없었던 그런 경험이 많아요. 오늘날 이 서비스를 거부하는 것은 분명하게 업무를 방해하는 거죠. 그죠? 이러한 서비스 거부 공격 개요를 보면 서비스 거부 공격은 관리자 권한 없이도 특정 서버에 처리할 수 없을 정도로 대규모 접속 신호를 한꺼번에 접속 신호를 확 보내버리면 이 서버 기능이 마비되겠죠. 마비 들어가는 해킹 기법이다. 2003년 1월 25일 우리나라를 사상 초유의 인터넷 대란으로 몰아갔던 적이 있죠. 주 공격 대상은 시간적인 서비스라는 웹서버나 라우터, 네트워크 같은 기반 시설을 공격하는 겁니다. 디오스는 한 사용자가 시스템의 리소스를 독점하거나 파기함으로써 다른 사용자들이 어, 이 시스템을 서비스를 올바르게 사용할 수 없도록 만들어 버린 거죠. 컴퓨터에 침투 흔적을 남기지 않으면서 이러한 컴퓨터에 침투 흔적을 남기지 않으며 주로 시위 목적으로서 이용되는데 서비스 거부 공격은 라우터, 웹, 우편, DNS 서버 등 DNS 서버 등 모든 네트워크 장비를 대상으로 무차별적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서비스 거부 공격을 당하면 되게 무섭죠, 그죠? 이러한 서비스 거부 공격, 즉 디오스 침투 공격은 전산 자원을 소진시키고 구성 정보를 교란을 주고 현재 보관하고 있는 상태 정보를 교란시키고 물리적 전산망 요소를 교란시키고 사용자와 희생물 사이의 통신 매체를 차단하는 등 방법으로
다양하게 이루어집니다. 뭐 정보, 자원, 전산망 다 흔들어 버리는 거죠. 그죠? 미 컴퓨터 비상대응팀에서는 디오스 공격으로 의심할 수 있는 증상을 비정상적인 네트워크 성능을 저하시키고 특정 웹사이트의 접근을 불가시키고 모든 웹사이트에 접근 불가, 특정 전자우편의 급속한 증가 등으로 이걸 설명했다. 접근할 수 없도록 급속한 증가, 성능 저하 다 디오스 공격이다. 이러한 디오스 공격은 공격을 받고 있는 컴퓨터 주위의 다른 컴퓨터에도 문제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인터넷과 지역망을 연결하는 라우터, 인터넷과 지역망 연결하는 라우터 대역, 역할하는 폭을 공격으로 이렇게 역할을 못하게 만들어 버리면 전체 네트워크에 큰 문제를 일으킬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서비스를 거부하는 모든 용어를 한번 우리가 정리해 볼까요? 우리가 이제 컴퓨터에 보면 어려운 용어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이 용어들 한번 정리해 볼게요. 디오스, 거부하다. 디나이얼, 거부하다. 서비스의 공격으로 서비스의 접근을 거부해 버린다. 어택, 그러니까 서비스를 이용하려는 것을 막아버린다. 서비스 거부죠. 즉, 이러한 서비스 거부란 해킹 수법의 하나로 해커들이 특정 컴퓨터에 침투해 들어오죠. 침투해 자료를 삭제하거나 훔쳐가는 것이 아니라 대량의 접속을 유발해 해당 컴퓨터를 아예 사용을 못하도록 마비시키는, 일정 삭제가 아니라 아예 마비시키는. 이 수법은 특정 컴퓨터의 침투해 자료를 삭제하거나 훔쳐가는 것이 아니라 정당한 신호를 받지 못하게 방해하는 작용만 하는 것. 해커들이 이런 가짜 접속을 통해서 가짜 접속, 여러 곳에서 동시에 피해 회사의 컴퓨터 시스템이 처리할 수 없는 엄청난 분량의 정보를 한꺼번에 쏟아 부어버리면 한꺼번에 쏟아 확 부어, 뭐 예를 들어 홍수 과부하에 걸리게 되어 정상 고객들이 접속을 할 수 없는 상태가 된다. 한 전화번호에 집중적으로 전화가 걸려오면 불통이 돼버리잖아요. 그죠? 전화가 막 오니 불통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용자의 정상 접속이 불가능해지는, 심하면 주 컴퓨터 기능에 치명타를 입힐 수가 있습니다. 트리노와 트리벌 플러드, 슈타헬트라드 등 서비스 거부 공격에 이용되는 그러한 이 수법입니다. 수법, 디오스. 디오스에 또 D가 하나 더 붙죠. 그러니까 디오스에 D가 하나 붙는 건 더 막강해진 디오스의 플러스 공격, 디디오스. 자, 디스트라이프트라는 건 방해하다. 서비스 거부를 더 방해하는 것. 해킹 방법의 하나로서 여러 대의 공격자를 더 분산 배치해서 동시에 서비스 거부 공격, 그러니까 여러 대의 공격자를 더, 더 배치하는 거예요. 더 배치. 한 대가 아니라 더 배치. 더 막강해지겠죠. 분산된, 그 서비스 거부 공격에서 분산된, 더 분산해서 효과적으로 마비시킨다. 이리오스. 그거를 흐트러, 더 흐트러뜨려서 공격을 방해한다. 서비스 거부를 더 강하게 한다. 이런 의미겠죠. 분산돼서 더 강하게 서비스 거부한다. 여러 대의 공격자를 분산 비치하여, 자, 여러 면에서 분산 비치하면 집중 한 군데는 막을 수 있지만 흩어져서 순식간에 와버리면 막기 어렵겠죠. 그죠? 특정 사이트를 공격하는 해킹 방식인데 서비스 공격을 위한 도구들을 여러 대의 컴퓨터에 심어놓고
공격 목표인 사이트 컴퓨터 시스템이 처리할 수 없을 정도로 엄청난 분량의 패킷을 동시에 범람. 그러니까 한꺼번에 하면은 양이 많잖아요. 근데 여러 군데에서 동시에 일정량을 막 쏟아 부어버린 거죠. 그러면 막지도 못해요. 네트워크 성능을 저하시키거나 시스템을 마비시키는 방법인데, 이로써 이용자는 정상적인 접속할 수 없는 것은 물론 심한 경우에는 주 컴퓨터 기능에 치명적 손상을 입을 수 있다. 수많은 컴퓨터 시스템의 운영자도 모르는 사이에 해킹의 수로 이용될 수 있다. 디오스에 강화된 그런 거부 공격이 디도스다. 됩니다. 더 강하게 하는 거죠. 자, 그러면 이러한 공격은 일반적으로 악성 코드나 이메일을 통하여 일반 사용자의 PC를 감염시키는 이른바 좀비 PC를 좀비 PC로 만든 다음 CNC 명령 제어, 명령을 좀비로 만든 다음에, 좀비란 거는 죽었는데 살아나고 죽었는데 막 움직이는 거죠. 죽은 컴퓨터죠. 명령 제어 서버를 통하여 특정한 시간대에 좀비니까 뭐 시킨 대로 하는 거죠. 살아도 산 게 아니잖아요. 그죠? 2009년 7월 한국과 미국의 주요 정부기관과 포털 사이트, 은행 사이트에 가해진 공격의 대표를 사례를 들 수가 있는데, 7월 4일 미국 사이트들에 대하여 1차 공격이 수행되었고 한국에는 7월 7일부터 3차례 공격이 시작되었습니다. 공격 대상에는 미국 백악관, 한국의 청와대를 비롯하여 한국 주요 언론사와 주요 정당, 주요 포털 사이트가 포함되는데, CNC 서버로부터 공격 명령을 하달을 받는 것이 아니라 감염 시 생성되는 공격 목표 설정 파일을 기반으로 자동 공격을 하는 방식입니다. 감염된 수만 대의 컴퓨터가 좀비 PC로 활동하면서 국내 주요 기관과 포털 사이트에 장애를 일으켰습니다. 악성 코드에 감염된 PC는 악성 코드가 윈도우 서비스 형태로 등록되어 컴퓨터 시작과 함께 자동으로 실행되고 방화벽 설정이 활성화되지 않으며 다수의 특정 도메인 등을 대상으로 HTTP, UDP, ICMP, 핑, 패킷을 지속적으로 전송하는 증상이 나타났습니다. 또 공격에 사용된 웜은 벌레죠. 가운데 일부에서 감염된 하드디스크를 파괴하는 피해 사례도 나타났습니다. 즉, 이거를 통틀으면 DDoS는 분산된 여러 좀비 컴퓨터를 이용해서 한 목표를 향해 집중적으로 공격한다. 그러니까 이 명령 체계를 듣는 거죠. 죽은 컴퓨터를 이용해서 명령을 가지고 한 컴퓨터를 죽도록 공격시키는 거죠. 그죠? 되게 무서운 거죠. 따라서 이러한 DDoS 예방책으로는 실제 윈도우 운영체계에 보안 패치를 적용해라. 윈도우 운영체계는 되게 중요하죠. 보안 패치를 적용해라. 두 번째, 인터넷 로그인 계정에 패스워드를 자꾸 바꾸지 않습니다. 패스워드를 자꾸 변경하고 영문 숫자, 특수 문자 조합을 여섯 자리 이상 설정할 것. 지금 우리가 부교재에 공부하고 있는 책자에 보면 그 대통령 선거라든지 주요 선거 때 주요 기관에 노출됐다면 당연히 이런 해킹 공격은 들어온다. 그래서 패스워드를 자꾸 바꾸고 늘 공격이 있을 거를 대비해야 됩니다. 또 하나, 신뢰할 수 있는 기관의 설명이 없는 액티브엑스 보안 경고창이 뜨면 설치 동의를 할 거냐 아니요. 그러면 예 해도 되고 아니어도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누르지 말고 그냥 꺼버려라. 그 창을 X를 눌러라. 예 아니요 대답하지 말고 X를 눌러버려라. 위험하다고 뜨면 경고 보안이 뜨면 눌러버려라. 꺼버려라.
이메일을 확인할 때 발신인이 불분명하거나 수상한 첨부 파일은 열어보지 말고 뭐한다? 삭제해라. 또 하나, 메신저 프로그램에 첨부된 URL, 로그 접속이죠. 첨부 파일에 대해 메시지를 보낸 이가 직접 보낸 것이 맞는지 반드시 확인하고 로그인할 것. 또 하나, P2P, 이 개인 대 개인 프로그램, P2P 프로그램에서 파일을 다운로드할 때 반드시 보안 제품으로 검사한 후 사용할 것. 정품 소프트웨어를 사용할 것. 잘못 다운받으면 안 되겠죠? 공유 권한을 읽기로 설정하고 사용 후 공유를 해제할 것. 읽기만 하고 해제할 것. 보안 제품은 항상 최신 버전의 엔진을 유지할 것. 이게 예방책이 중요합니다. 서비스 거부 공격은 라우터, 앱, 전자우편, DNS 서버 등 모든 네트워크 장비를 대상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 따라서 디오스, 즉 서비스 거부 공격은 몇 가지 방법으로 침투되는데 전산 자원 소진, 구성 정보 교란, 상태 정보 교란, 물리적 전산망 요소 교란, 사용자와 희생물 사이의 통신 매체 차단 등 이루어집니다. 자, 핑 플러드. 핑이란 건 뭐냐면 핑이란 말을 많이 씁니다. 핑퐁, 탁구 칠 때 핑퐁. 핑퐁이란 거는 왔다 갔다. 핑퐁, 왔다 갔다. 핑 플러드 한 거는 어, 핑의 홍수. 이 핑이 그러면 핑의 홍수란 거는 예를 들면 오는 거의 홍수. 또 외국에서는 핑 뭐 이렇게 부딪히는 소리죠. 와서 부딪히는 사람 홍수. 그러니까 접촉, 오는 거의 홍수. 엄청나게 뭐가 확 와버리죠. 하지만 컴퓨터에서는 이 핑은 뭐냐 하면 명령어입니다. 명령어. 핑이라는 이건 뭐 컴퓨터에 보는 명령어. 어떤 명령어냐? 심장의 박동 정도를 측정하는 심장의 박동. 쿵쿵쿵쿵 이렇게 있죠. 쿵쿵쿵쿵. 그 심장의 박동기 측정기처럼 컴퓨터의 네트워크 상태를 점검. 신호를 통해서 네트워크가 잘 됐나 점검하겠죠. 진단 명령어가 핑입니다. 그러니까 네트워크를 진단 점검하는 명령어가 핑어죠. 핑이다. 패킷, 인터넷 그로퍼. 인터넷 그룹이라는 인터넷 그룹 간의 패킷을 전달하는 어떤 체계, 인터넷, 인터넷을 통해서 그룹 간의, 그룹퍼 간의 인터넷 패킷을 연결하겠죠. 그래서 패킷 인터넷 그룹퍼라는 약자이며, 최초 개발자는 마이클 무슨인데, 어쨌든 간에 핑이라는 말은 뭐 핑퐁도 있고, 여기서 말하는 핑이라는 거는 명령, 진단, 명령어다. 마이클 무스는 작동 원리가 비슷한 수중음파 탐지기. 수중음파 탐지기도 신호음이죠. 수중음파. 이 신호음이니까 어쨌든 명령어가 핑이다. 핑플러들은 핑의 홍수, 즉 엄청난 명령어를 보낸다. 표적의 압도적인 핑, 명령어, 명령이 픽이죠. 패킷, 명령의 집단을 보낸다. 그러면 갑자기 우리 사람이면 밥 먹고 청소해, 밥 먹어 청소해, 뭐 행동해, 엄청나게 들어오고 이러면 멍해지고 사람이. 내가 지금 5만 가지 명령 왔는데 뭘 해야 되지? 이런 게 이렇게 되겠죠. 보통 유닉스 계열의 호스트에서는 핑 명령을 이용합니다. 표적보다 더 큰 대역폭만 있으면 되기 때문에 쉬운 공격 수단입니다. 핑 명령의 기본적인 작동 원리는 그다지 복잡하지 않습니다. 자, 네트워크 상태를 확인하는 대상, 타겟 컴퓨터나
향해서 일정 크기의 패킷, 패킷은 일정 크기죠, 그죠? 일정 크기의 패킷을 보내죠. 보낼 때, 보낸 후에 신호가 오죠. 그러니까 응답이 와야 되죠. 보냈으면 응답이 와야 되잖아요. 이에 대해 컴퓨터가 응답하는 메시지를 보내면 이를 수신 분석하여 컴퓨터가 작동하는지 또 컴퓨터에 도달하는지 어떤 상태인지를 확인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근데 이 이런 거를 못하게 만들어 버린 거죠. TCP, IP 프로토콜 중 ICMP, ICMP라는 메시지를 주고받는 거죠. 이 프로토콜을 지원하지 않는 기기에 대상으로 핑을 수행할 수가 없습니다. 지원하지 않으면 수행할 수 없겠죠. ICMP 차단했다면 차단한 건 핑 요청에 대응하지 않겠죠. 그래서 이런 걸 차단할 수도 있겠죠. 어쨌든 간에 이 시간 우리가 핑 플러드란 거는 명령어를 집단적으로, 그러니까 컴퓨터를 지시하는 명령어를 홍수처럼 보내서 마비시킨다. 그래서 핑 플러드 용어입니다. 용어. 첫 번째 수업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